원칙도 있지만 편법도 있다는 것은 안전이 확보됐을 때는 편법을 쓰는 겁니다. 편법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실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는데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제가 영상에 차단기 투입하는 순서, 그 다음에 전원을 끊는 순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해서 물었을 때는 저도 모릅니다. 갑자기. 왜냐하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런 질문에. 자, 만약에 전원을 투입한다 했을 때 한전 측에서부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한전 측부터 투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많죠. 이유. 전압하고 전류가 들어가니까 안전상이라고 하죠. 그 위에서부터 탁탁탁탁탁탁 넣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자, 이것을 비유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비유합니까? 우리가 지시. 명령하달. 명령하달이 쫄병부터 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단이다 하면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 쫙 명령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즉 위에서부터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원 투입할 때 위에서부터 한다. 그러면 한전 측에서부터 투입한다 했을 때는 당연히 자를 때는 밑에서부터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과부하 대책, 그 다음 설비 보호 대책, 그 다음 작업자 안전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이유들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뭐 이론할 때 다 배웁니까? 배웁니다. 배우긴 배우는데 다 가르쳐 주기도 어렵고 다 배우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거 있잖아. 법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법전에 보면은요, 오만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오만 내용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은 그 중에 일부분만 알고 쓰는 거란 말입니다. 즉 필요한 부분만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차단기를 운영한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투입하고 내릴 때는 차근차근 내리면서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원칙 중에서도 순서를 필히 지켜야 되는 원칙, 이제 이런 원칙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제 운영하다 보면 전체를 다 내리고 올릴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하는데 운행하면서 창문을 열 때도 있죠. 아이고, 야, 이거 바람 좀 시원하다 하면서 창문을 열어서 운전할 때 있어요. 근데 창문을 열어서 운전하는 게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닫아야 돼요. 왜? 안전상은 닫아야 돼. 바람 불고 비 올 때 창문 내려서 운전합니까? 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안전상에서 문제가 없다 했을 때는 창문을 내려서 바람도 들어오게 하고 손도 내밀잖아요. 고개도 내밀잖아요. 그때 위험한 거잖아. 팔 내밀고 고개 내밀고 그럴 때 있습니다. 안전이 확보될 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도 원칙도 있지만 편법도 있다는 것은 안전이 확보됐을 때는 편법을 쓰는 겁니다. 편법을. 부득이한 경우 정전이 되거나 복전될 때는 차단기 조작할 수 있는 것이 V12 하나 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곳은 V12조차도 못하고 묶어버린 곳은 그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막 하잖아요. 팡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부득이한 경우 아닙니까? 문제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전돼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팍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고라 그래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겨버립니다. 저도 그 90년도 공장에 있을 때인데 정전됐다가 전기가 팍 들어와요. 공장에서 막 모터들이 돌아가는데 어느 날 이유 없이 어느 공장에 모터가 싹 나가버리더라고요.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때 모터 뜯어가지고 뭐 6, 7개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터 뜯어서 수리하러 가야 되니까 지금 돈으로 몇백만 원 들잖아요. 모터 한 대에 한 20만 원씩 들어간다. 그럼 10대면 100만 원 아닙니까? 100만 원. 모터 종류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의 모터 수리비 결제를 해야 된다. 모터 수리비 결제라는 것은 왜 2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공장에서 뜯어내고 조립하는 것은 현장에 기사가 한단 말입니다. 보통 전기 기사도 있고 그다음 공무 기사, 뭐 기계, 뭐 보일러, 냉동 기사들이 도와줄 때도 있어요. 양이 많을 때는. 그러면 우리 기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 해체 조립 인건비, 철거하고 부착하는 인건비는 안 들어가지만 호일을 감는 것은 외주, 전문 업체에서 감아와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모터 하나를 만약 교체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5마력짜리 모터가 하나가 탔어. 그러면 외주 업체에서 와서 해체하고 수리하고 다시
갖다 놓고 조립할 때 한 대만 이렇게 수리하고 할 때도 이러면 1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1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인건비가 들어가요. 인건비가. 현장에서 어느 부분까지 합니까 하면은 그것은 원칙이라고 하면 전문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문업자. 그러면 현장 기사들은 못하는 거냐? 아니죠. 현장 기사들이 뭐가 붙어 있습니까? 전문 기술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기사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곳이 있어. 물리적으로 못하는 곳. 내 혼자만 근무해. 근데 이 뜯어내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체하는 작업을 외주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 전기기사가 바글바글 해. 그러면 여기에 전문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해체, 조립도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원칙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현장 여건에 맞게끔 하는 것이다. 차단기 조작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정전, 한전, 정전하고 복전할 때는 V12만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V12하고 A12 두 개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V12만 내렸다가 올리는 곳도 있고 근무자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칙을 세우잖아요. 이론적인 원칙에서 자기들이 원칙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V12도 내리고 A12까지 내렸다가 만약에 전기가 들어오면 V12 올린 다음에 A12부터 착착 올리자. 그러면 전기가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일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전기가 나가면 V12는 자동적으로 떨어지지만 A12를 내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혼자 근무할 때는 그게 되느냐? 잘 안 되죠. 전기가 나갔어. 그러면 우리가 V12를 동작시키는 곳은 V12가 딱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는 발전기가 돌아가요. 전기기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어디 떨어졌나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그게 전기실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만 근무하면 CCTV라든가 방재센터 일부에 복전을 시켜야 되는 곳들이 있어. 기계실에 마그네트로 붙어 있는 데서 수동으로 운전하다가 떨어져 버리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자기 현장마다 확인하는 곳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기사가 그것도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전기실에 와서 한전전기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계속 쳐다봐야 되죠. 발전기는 돌아가니까 이야 시끄럽습니다. 뭐 정신이 없어요. 정전이 돼서 발전기가 돌아가면 뭐 정신이 와까 갑니다. 순서적인 원칙을 지키는 게 아니고 비상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비상원칙. 비상원칙이 뭡니까? 비상적인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발전기 연료가 있나? 발전기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나? 그러다가 뭐 5, 6분 후에 전기가 툭 들어왔어. 들어왔으면 그때는 또 다시 가서 전기 들어왔으니까 야 복전 준비해야 돼. 복전. 하는데 내 원칙은 V12 하나만 탁 투입하면 된다 하면 V12만 탁 투입하는 거예요. 발전기는 알아서 꺼지겠지. 그럼 조용해져. 그러면 일단 한시름 놓지만 현장 근무자는 그 다음부터 이제 확인하는 게 복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다른데 현장의 전원이 차단돼 버린 곳을 올리러 다녀야 되는 겁니다. 안 올려도 되는 곳, 복전했는데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 되는 현장이 있고 대부분 한두 개는 건드려야 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현장마다 틀려요. 어떻게 합니까? 막 그 질문해도 현장마다 틀리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러나 원칙이라는 것은 복전하러 다녀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 한시름 놓으면 발전기 연료는 얼만큼 썼는지 적는 곳도 있고 발전기 연료를 꼭 다 쓰면 적습니까? 안 적는 것도 많습니다. 발전기 연료가 또 어떻게 돼요? 몇 리터 썼다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없어요. 현장에 보면 뭐 계량 장치가 있냐고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눈대중으로 대충 몇 리터 썼다고 적습니다. 안 적는 것도 태반이야. 저희는 아예 안 적어요. 40%좀 썼다 싶으면 발전기 연료를 채워 넣습니다. 저희 현장은 그래요. 다른 현장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칙은 뭡니까? 항상 예비를 확보해 놔야 된다가 원칙이 되는 거예요. 예비를 확보해 놔야 된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뭐 차단기를 이리 투입한다 저리 투입한다 뭐 이런 말도 많지만 근데 원칙이라는 것을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느냐. 처음 공사에서 투입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원칙 지켜지겠죠. 전원부터 투입하면서 한 개 투입해가는 원칙을 아마 지킬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원칙을 지켜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책임자로 근무하잖아요. 나름대로의 원칙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현장의 원칙을 만드는 겁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궁금하니까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너무 잘 아는 분들이 질문해. 잘 아니까
저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가만히 봤다가 엿먹이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새끼 제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엿 한번 먹여보자. 이제 이런 질문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런 질문이 나오든 이런 질문이 나오든 모든 선생이 되든 박사가 되든 그 사람이 정답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지식을 공유할 때는 잘못된 지식도 전달될 수 있어요. 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서 받아들이면 아무리 전달자가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도 잘못된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것도 맞는가 보다, 요것도 맞는가 보다 하면 그 전달하는 지식이 설령 잘못되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 받아들여 버리면 그것은 올바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뭐 100% 맞다 틀리다 이렇게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유연하게 사는 게 중요해. 유연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이 말도 맞다 저 말도 맞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가져가시고, 만약 설령 얘기해주는 선생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제가 선생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선생이라는 게 한두 명이니까 그 분이 잘못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고쳐줄 수 있잖아요. 선생님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면 맞아 미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을 배려 존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을 배려 존중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을 행하더라도 지적을 할 때는 유연하게 해줘야 됩니다. 유연하게. 즉 말을 돌려서 한다고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직설적으로 탁 해버리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상처를. 차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단기도 그래서 순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한다라고 봤을 때는 투입시는 전원 측부터, 그 다음에 차단시는 부하 측부터 차단해서 올라가는 거죠. 자,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나머지 원칙들은 현장에 맞게, 특성에 맞게, 이거 잘랐다가 요거 잘랐다, 이거 잘랐다, 요거 잘랐다, 이렇게 특성에 맞게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